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이해되셨죠? 그럼 앞쪽으로 가셔서 다시 법률 행위에 대한 얘기를 쭉 해봅니다. 자, 이제 127페이지에 이제 법률 행위에 대해서 보려고 그러는데 그 법률 행위 쭉 직접 나왔지만 법률 행위는 결국 뭘 목적으로 하는 거라고요? 권리 변동. 그래서 권리 변동을 살짝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거 좀 자세히 볼 게 있는데 지금 저희 교재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 또 필기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되니까 그냥 간단히 권리 변동이란 무엇냐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뭐 제가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다른 넘어가는 거 권리 변동 일종이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새로 이 사람은 여러분의 소유권을 뭐 하게 됐나요? 취득을 하게 됐지. 즉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아파트의 소유권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항상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라고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잃게 됐죠. 즉 잃게 됐다는 것은 여러분의 손에서 이 소유권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되지, 소멸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뭘 하냐면 권리의 변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권리 변동은 세 가지입니다. 모든 권리는 저기 사람의 인생과 똑같아요. 사람도 태어나서 변화하고 언젠가는 가죠. 똑같아요. 그럼 권리도 태어날 때가 있겠죠. 그걸 권리에 뭐라고 그러냐면 발생이라고 그래요. 자, 발생했으니까 누군가 권리를 뭐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취득. 그래서 취득이라고 그런다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권리가 자기는 계속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변화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변화가 될 수 있어. 이걸 변경이라고 그러는데 소유권은 변경이 뭐 크게 될 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전세권을 보게 되면 자, 여러분이 어느 부동산을 소유하려고 사용하려고 그 부동산 소유자하고 전세 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함으로써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여러분이 뭐 했나요? 취득했다는 것은 여러분 손에 이제 전세권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발생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전세금을 올리자 내리자 해가지고 전세금을 올려주고 내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계속 여러분 전세권 가지고 있죠. 자, 기간을 연장하고 단축할 수도 있죠. 그러면 전세권은 계속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에 뭐가 생긴 거예요? 변경이 생긴 거지. 이런 걸 변경이라고 그래요. 권리 변경. 그러다가 기간 다 끝나고 전세금을 받았으면 당연히 가지고 있던 전세권이 없어지겠죠.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소멸.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그 권리를 뭐 하게 된 거예요? 잃어버리게 됐던 상실. 이런 걸 다 묶어서 뭐라 한다? 권리 변동이라고 그래요. 권리 변동. 결국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인데 다른 말로는 이 뒤쪽을 얘기하면 득실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되셨죠? 자, 그런 얘기가 127페이지에 총설에 나와 있습니다. 총설에 자, 딱 총설 들어가자마자 권리 변동 딱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그 권리 변동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니까. 결국 권리 변동은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라고요. 결과. 그래서 의의를 보니까 당사자 간의 권리 관계가 자 발생하고 그 다음에 변경하고 소멸하는 경우를 뭐라 한다고요? 권리 변동이라 한다고요. 근데 이러한 권리 변동이 있기 위해서는 이건 결과니까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일정한 뭘 갖춰야 된다고? 요건 갖춰야 된다고. 이거 법률 요건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제 괄호 2번에 그 요건인 권리 변동의 원인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겠다는 얘기죠. 다 설명한 걸 이제 책으로만 써서 읽어 나가시면 돼. 동그라미 1번 보니 권리 관계가 변동하는 원인에는 자,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뭐가 있고요. 법률 행위가 있고 원하는 대로 당사자 의사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행위가 있고 또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뭐가 있다? 법률 규정이 있다. 자, 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요거 듣고서 이제 읽어보시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동그라미 2번 내려가니까 뭐 읽을 것만 읽습니다. 뭐 다른 거 읽을 거 없고요.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 자,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뭐라 한다고요? 법률 요건이라 한다고요. 그래서 즉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을 법률 요건이라 하고 이로 인한 권리 변동을 뭐라 한다? 법률 효과라 한다. 자, 이 구조를 그대로 말로 설명했을 뿐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권리 변동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그럼 이런 권리 변동이 일어나기 위한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중심으로 보자? 법률 행위.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법률 행위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도표는 이제 뭐 크게 볼 건 없고 항상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용어 같은 걸 잡으시라고요. 용어. 이제 이런 용어들 이제 자주 나오는 용어들이니까.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잘 익숙하지 않고 어려워 보이지만 이제 이거 뭐 계속 이런 얘기 하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처음은 어색해서 어려워 보이지만 자주 듣고 자주 보게 되면 익숙해지겠죠. 그럼 쉬워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막 눈 반짝반짝해서 이거 듣고 그러시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1월, 12월, 1, 2월, 3, 4월 계속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럼 3, 4월쯤 되면 이제 자세가 달라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난 알아. 막 지금은 막 이게 처음 보니까 법률요건 이렇게 들어가지만 그리고 막 헷갈려. 그때쯤 되면 이제 자주 듣다 보니까 이제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입에서도 나와요. 입에서 나와가지고 집에 가서도 그런 의사표시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런 법률행위 하면 안 돼. 막 이러고 그래. 실제로 그렇게 해줘야 돼. 또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법률행위를 이제 집중적으로 보시는데 본격적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가장 쉽게 얘기하면 법률행위는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게 가장 쉬워요. 그럼 계약을 하려면 행위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뭘 해야 되냐면 표시예요. 표시. 뭘 표시하는 거냐면 자기가 내부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법률행위라는 것은 한 개나 여러 개의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효과다, 법률 요건이다.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잖아요. 근데 법률 요건인데 뭘 요소로 한다고? 그래서 그거예요. 그걸 말로 쭉 문장으로 만들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 문장을 외우려고 그러면 힘든다고.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고 그냥 법률행위는 원인인데 즉 요건인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그러면은 법률행위하고 의사표시 관계를 보시게 되면 법률행위가 성립되려면 법률행위가 있으려면 반드시 뭐는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 하지만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는 살짝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냥 현실적인 걸 말씀드리는데 김치찌개를 많이 얘기해요. 이게 김치찌개예요. 걔 이렇게 쓰죠? 쓸 때마다 헷갈려. 어인지 아인지 아이가. 우리 한글 참 어려워요. 예. 로서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자, 그러면 김치찌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는 있어야 될까요? 김치는 있어야 돼. 김치가 없는 김치찌개는 있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김치가 곧 김치찌개는 아니지.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법률행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는 있어야 되지만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지만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구조 조금 이따 또 얘기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비교를 해봅니다. 이제 이 법률행위하고 의사표시 관계를 보시게 되면 자, 여러분이 건물 한 채 있어. 부동산, 아파트 여러 채인데 요즘 아파트 여러 채 가지고 있고 하면은 세금 때리고 하니까 요거 아파트 여러 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세금도 나오고 하니까 그 중에 요 A라는 아파트를 팔아야 되겠다. 자, 어느 순간 이 아파트를 팔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게 의사라고요, 여기에. 그러면 한 몇 억 정도 되면 팔겠다라는 의사를 먹을 때가 있겠죠. 한 5억 정도에 팔아야 되겠다. 이게 의사예요. 그러면 5억에 팔아야 되겠다라는 의사만 있다고 해가지고 팔리지는 않죠. 즉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에 이제 말인데 우리는 그냥 아파트 넘기고 아파트 팔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왜? 우리 생각에는 그래서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인데 우리 생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머릿속에 생각이 나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잘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럼 우리 눈에는 아파트가 보여요? 소유권이 보여요? 아파트. 땅이 보여요? 권리가 보여요? 땅. 그러니까 아파트, 땅. 맨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지. 하지만 법에서는 땅, 아파트보다는 거기에 붙어있는 각종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법에서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달라져 버리니까 이제 이게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말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아파트 팔았다, 아파트 넘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파트의 소유권을 팔았다 이렇게 안 한다고요. 권리는 빼버려. 근데 자꾸 이제 권리를 집어넣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 식대로 한다면 아파트를 5억에 팔 의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의사를 뭘 해야 돼? 표시를 해야 뭘 알지. 그래서 어차피 파는 김에 친한 친구한테 팔아야 되겠다 해서 친구한테 야, 내 아파트 5억에 팔려니까 살래? 5억에 살래? 자, 뭘 한 거예요? 표시. 요게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해서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팔리지는 않는다는 얘기,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제 그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친구분이 알았겠죠. 그럼 고민하다가 아 그래 저 아파트 사놓으면 괜찮겠네. 그래서 아 그래 5억 정도면 괜찮으니까 나 5억에 사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 시점 있다고. 뭘 먹은 거야? 의사. 5억에 사겠다. 그럼 마찬가지 친구분도 나 5억에 사야지 이렇게 마음만 먹어서는 사주지가 않으니까 뭘 해야 돼?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 내가 5억에 살게. 자, 그럼 이것도 무슨 표시? 의사 표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런 것을 그냥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 그러면 여러분도 5억에 팔 의사 표시를 했죠. 친구분도 5억에 살 의사 표시를 했죠. 그러면 둘이 만나서 뭘 할까요? 행위를 한다고. 계약이라는 행위를 한다고요. 둘이 만나서 그래 우리 뭐 매매 계약해서 뭐 계약서도 작성하고 뭐 하지. 자, 그러면 이제 비교해 보면, 자 이제 정리하면 매매 계약 같은 것들을 우리가 뭐라 하고요? 법률 행위라 하고, 그 매매 계약 안에는 여러분이 5억에 판다는 뭐 하고 의사표시 하나 하고, 또 친구분이 또 5억에 사겠다는 또 하나의 의사표시하고, 이 두 개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127페이지 맨 밑에 법률행위 의를 읽어보시는데, 괄호 1번 법률행위라 안에서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자 법률 효과는 결과니까 결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 요소로 하는 뭐다? 법률 요건이라고요. 가볍게 보시고, 그래서 넘기시니까 128페이지 괄호 2번. 자, 그럼 법률행위하고 의사표시 관계인데,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 요소로 하므로 첫째 동그라미 1번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란 있을 수가 없지. 김치 없는 김치찌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다음에 뭐 2번은 가볍게 이제 우리가 계속 보일 텐데, 그럼 뭐 의사표시는 어쨌든 법률행위를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럼 의사표시가 뭐가 문제가 돼 있다 그럼 법률행위 전체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좀 이따 이제 배우실 거고요. 자, 그러면서 법률행위 종류를 가볍게 정리하는데, 이거 뭐 다 볼 건 없고요. 그 괄호 1번만 봅니다. 자, 법률행위를 이제 전체로 보셨고, 이 법률행위를 크게 무슨 행위하고 뭘로 나눠요? 단독행위하고 계약으로 나누더라고요. 이게 법을 이렇게 자꾸 나눈다고, 이게 짜증스럽게. 법률행위 했으면 그냥 그걸로 계속 가지. 이놈의 법률행위도 자 단독행위라는 법률행위하고 계약이라는 법률행위 이렇게 나누더라는 거죠. 그럼 이건 뭘 가지고 나누느냐? 자, 이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사표시. 바로 이 의사표시 개수를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예. 의사표시 몇 개만으로 이루어졌냐 그 얘기지. 자, 그러면은 다 답을 알려주고 있네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몇 개? 예, 한 개만 있어도 이게 법률행위는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계약이라는 것은 의사표시 하나만 가지고는 계약이 성립될 수가 없지. 상대방의 의사표시도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 몇 개? 2개. 그래서 살래하는 의사표시를 우리가 청약이라고 그래. 청약. 나중에 청한단 말이에요. 알았어 내가 살게 하는 것을 승낙. 이렇게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2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계약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되셨죠? 예,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말뜻만 잡고 들어가시게 되면. 그래서 제가 이걸 쭉쭉 외우라는 게 아니라 단어를 자꾸 보시라고. 단독이니까 한 개겠고, 계약은 뭐 어떻게 약속이니까 2개가 있어야 되겠지. 자, 그래서 128페이지 단독행위와 계약에서 동그라미 1번 단독행위는 뭐 간단히 읽어놔 봅니다. 행위자 한 사람의 몇 개 의사표시만, 한 개 의사표시로만 성립하는 법률행위. 거기까지만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이 단독행위에 해당되는 게 밑에 쭉 박스 처리해서 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또 나누고 있죠. 자, 지금 이런 거 보실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개사 공부하는데 계약이 문제가 많이 나오겠어요? 단독행위가 문제가 많이 나오겠어요? 계약이 많이 나오니까 이건 아예 계약법을 해서 별도로 배우신다는 얘기죠. 예, 그래. 그럼 계약 중심으로 보시면 돼. 근데 가끔 단독행위도 출연은 해요. 특별 출연해, 게스트로. 예. 그래서 이제 단독행위가 뭐가 있고 의미가 무슨 뜻인지는 간단히 보시면, 어쨌든 단독행위도 뭐라고요? 법률행위예요. 원인이냐 결과예요? 원인이야, 원인. 그럼 항상 이 원인에 따라서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결과 권리 변동이 발생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이 단독행위는 결국 결과인 법률 효과 권리 변동이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그 권리 변동이 발생하는데 한 사람의 의사표시 몇 개만으로,
한 개만으로 발생한다는 얘기니까 이것은 일방적일까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될까요? 항상 일방적 행위예요. 그럼 일방적으로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데 그러면 이것들은 함부로 하면 되겠다. 법에 정해질 때만 해야 된다. 그럼 법에 정해질 때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함부로 그냥 가가지고 막 일방적으로 단독행위 하면 안 되지. 그래서 항상 단독행위는 법에 근거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취소라는 거예요. 취소. 자, 취소 들어보셨나요? 예. 자, 들어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만일에 이제 우리 여러분 생각이 이제 우리 여러분인데 자,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샀어. 자,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됐죠. 그럼 이게 정상이 된다면 이제 이게 원인이 돼서 권리 변동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예, 즉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당연히 여러분 산 사람은 그 부동산 소유권을 나한테 넘겨달라는 권리가 생기겠죠. 예, 그럼 판 사람은 당연히 이 매매 계약으로부터 그러면 그래 대금 달라는 권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반대는 의무가 되겠고. 되셨죠? 권리 변동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 권리의 발생이 생겼죠. 예, 권리 변동 중에서 발생. 자, 그런데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이 11월 한 19일 날 매매 계약했는데 그래서 계약금도 주고 그 다음에 11월 한 30일쯤에서 중도금 주고 12월 한 20일쯤에서 잔금을 치르기 전에 보니까 아 이거 나 사기당했네. 자, 사기당한 줄을 느꼈단 말 알았단 말이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기획부동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거 잘못 샀어 이거 사기당해가지고. 자, 그럼 우리 법에서는 이제 오늘 또 배우실 텐데 사기에 의해서 뭘 했으면 의사표시를 했으면 그 계약이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제 110조에서 그러면은 사기당한 사람은 그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법에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지. 당연히 취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사기당했다 하더라도 가만히 보니까 뭐 사기당했어도 괜찮은 것 같네. 뭐 규제가 막 자꾸 풀리고 있어. 그러면 오히려 이익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이 계약을 취소하지 않아도 돼야 하나요? 된다. 취소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근데 뭐 그런 게 아니야. 완전히 속았어. 그러면 여러분이 취소하려는 마음을 먹을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몰라서 샀다가 사기당하고 아이 이놈 봐라 해서 나 취소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다니까. 근데 취소는 마음만 먹는다고 해가지고 취소가 되는 게 아니죠. 뒤집어 쓰고서 나 저 사기꾼 그런다고 해서 취소된 게 아니야. 쫓아가가지고 야 이 사기꾼아 해가면서 나 이 계약 뭐 하겠다 취소하겠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표시를 하죠. 그럼 의사표시 몇 개? 한 개. 그러면 이 계약이 취소가 되냐 안 되냐 그 얘기예요. 이쪽에서 나도 취소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취소가 되나요? 일방적으로 취소가 되나요? 일방적으로 이건 취소되는 거지. 상대방이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기쳤네요. 제가 취소시켜 드릴게요. 해야지만 취소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럼 결국은 이 취소라는 것도 행위를 했죠. 의사표시 몇 개만으로 하나. 그래서 요 계약이 없어졌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도 이제 소유권 달라는 권리도 없어졌지. 자, 권리 변동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 발생했던 권리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법률 행위가 되는 거예요. 법률 행위인데 의사표시 몇 개? 한 개. 그래서 뭐 단독행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항상 단독행위는 이렇게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이기 때문에 법에 있을 때만 하는 거지. 하지만 계약은 상대방하고 합의를 하는 거죠. 꼭 법에 정해질 때만 계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면 돼. 다만 그 테두리를 이제 국가에서는 잡아놓고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거기 단독행위 중에 뭐 지금 다 볼 건 아니고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쪽을 보시게 되면 취소가 보이죠. 예, 그 정도 하나. 바로 그 옆에 조금만 보시면 해제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해제도 결국은 계약을 없애겠다는 얘기, 쉽게 얘기해서. 그럼 이것도 일방적인 단독행위니까 일방적으로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하고 해제는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그래요. 비슷해.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살면서 취소와 해제를 구별하면서 사시진 않았죠.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취소할 때 따로 있고 해제할 때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뭐든 계약이 잘못됐으면 뭐 한다고 그래? 취소한다고 그래. 그냥 무조건 다 취소야. 어떤 분은 그냥 다 무효라고 그러기도 하고. 안 그래. 법은 무효일 때 따로 있고 취소일 때 따로 있고 해제일 때 따로 있고 다 따로따로 정해놔요. 그거 따로 보셔야지. 이해되시죠? 자꾸 생각을 그런 식으로 들어와야지. 야 뭐 취소나 해제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2번 계약 보시는데, 계약은 뭐 다 했으니까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되는 몇 개 의사 표시, 두 개 의사 표시를 지는 그런 법률 행위를 계약을 합니다. 뭐 그 정도 비교하시고요. 자, 이제 129페이지 들어갑니다. 맨 밑에. 자, 이제 4번 내려가니까 법률 행위에 무슨 요건이 나와요?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자, 이것도 이제 큰 틀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그 PPT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PPT로 하면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제가 나눠드린 프린터를 가지고 봅니다. 이건 한눈에 보셔야 이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요. 근데 이제 우리 PPT가 한 장에 이렇게 들어가기 좀 어려워서 이걸 쪼개가지고, 쪼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기다 쓰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다 해드렸어. 그냥 보시기만 하는데. 자, 우리는 지금 어쨌든 간에 뭘 배우시는 거라고요? 법률 행위. 그럼 법률 행위는 원인, 결과, 원인. 자, 원인에 해당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법률 요건. 이제 자꾸 그런 단어를 쓰라고요. 그럼 이런 원인이 있으면 결국 이 법률 행위는 당사자의 의사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의 의사는 결과적으로 뭘 일으키기 위해서? 법률 효과. 그렇죠. 저 구조예요. 법률 효과 다른 말로 무슨 변동? 권리 변동을 일으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는. 그러면 법률 행위가 있다고 전부 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법률 효과, 권리 변동이 다 일어나지나요? 아니란 말이야.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법률 효과인 권리 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법률 행위가 뭔가를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이제 법에서 갖춰야 될 것을 우리가 요건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이 법률 행위가 어쨌든 간에 뭐가 돼야 돼? 성립이 돼야 뭘 얘기가 되지. 그럼 법률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이제 이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법률 행위, 계약은 성립됐죠? 자, 계약 성립됐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효과가 다 발생하는 것은 아니야. 그 계약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돼요. 자, 그걸 우리가 이제 법에서는 유효해야 된다. 유효.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뭔가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자, 요걸 이제 법률 행위의 무슨 요건과 성립 요건과 유효 요건 또는 효력 요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두 단계를 갖춰야 된다는 거지. 이런 요건들이 완벽하게 갖춰졌을 때, 법에서 요구하는 이런 요건이 완벽히 갖춰졌을 때 자기네들이 원하는 뭐가 발생한다? 법률 효과, 권리 변동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런 요건들이 뭔가 갖춰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건 발생될 여지가 없죠. 이해되시죠? 그런 구조예요. 어렵다. 어려우면 제가 아까 김치찌개 했으니까 김치찌개를 만드는 이유는 맛있게 먹기 위해서죠. 그러면 김치찌개는 다 맛있나요? 아니지. 김치찌개가 맛이 나려면 뭔가가 갖춰져야 되죠. 그 원리야. 또 우리 중개사심 들어가면 여러분이 여기 지금 아침부터 오신 이유는 결과가 뭐 하기 위해서? 합격하기 위해서지. 그냥 오기만 하면 합격하나요? 학원에서는 다 그래. 오기만 하라고. 근데 기본적으로 뭐 열심히 한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시험에 응시를 해야 뭘 얘기가 되지. 그럼 응시만 했다고 해서 다 합격하나요? 시험에 60점이 넘어야지. 이런 얘기라고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 구조. 그러면 성립과 유효 요건은 같은 거 다른 거 또 다르지. 그럼 단계는 요걸 먼저 보고, 그러면 여기에서 성립이 안 됐다 그러면 여기로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응시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 나서 점수를 따지는 거지. 자, 이해되셨어요? 네. 그럼 성립이 되고 난 다음에 이걸 따져가지고 다 갖췄으면 결과적으로 이제 뭐 유효, 이제 갖추지 못했으면 뭐 무효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자, 이해되셨죠? 예, 그 구조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요건에 대한 얘기들을 보는데 그 프린트를 보고 간단하게 들어갑니다. 자, 그럼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리 법에서는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그래요. 세 가지. 처음 오신 분은 계약 생각하십니다. 계약이 성립되려면 세 가지. 가장 기본적으로 첫 번째 칸에 있는 거, 계약을 하는 누가 있어야 돼요? 당사자가 있어야 뭘 계약이 되든지 말든지 하지. 되셨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갖춰야 될 게 그 법률행위의 목적이에요. 목적. 자, 목적은 다른 말로 내용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팔려는 건지 그냥 주려는 건지 빌려주려는 건지 그게 있어야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계속 얘기했던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반드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거지만 요게 유일하게 있어 이것만 가지고 법률행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도표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그 위에 성립요건 밑으로 해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법률행위는 뭐가 됐어요? 성립이 됐지. 계약은 체결됐다고요. 그러면 그 체결된 계약이 뭐가 되기 위해서는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각각의 요거에 대해서 뭔가를 갖춰야 돼요. 김치찌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김치는 꼭 있어야 되고 김치만 있다고 김치찌개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자, 김치하고 뭐 두부하고 뭐 돼지고기하고 뭐 여러 가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이제 김치찌개가 만들어졌죠. 근데 그 김치찌개가 맛이 있으려면은 그 재료들이 좋아야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니까. 그럼 당사자라는 재료는 자, 세 가지를 갖춰야 유효가 됩니다. 즉 무슨 능력?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갖춘 사람이 법률행위 해야 그 법률행위 계약은 유효라고. 한마디로 당사자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자, 목적에는 네 가지를 갖춰야 돼요. 거기 보니까 목적 내용이 뭐여야 된다? 확정돼야 돼. 그 다음에 실현이 가능해야 돼요. 법률행위 내용에 실현 가능한 걸 내용으로 해야지 실현 불가능한 것을 법률행위 내용으로 하면 그는 무효가 되는지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 다음에 적법해야 돼. 적법.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법률행위 계약은 니들 마음대로 하는데 국가에서 자유롭게 다 국민들 보고 하라고 그러면서 이런 테두리는 잡아주는 거예요. 요 안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요 안에서. 그다음 마지막에 뭐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어쨌든 이제 요 네 가지를 갖춰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두 가지 갖춰야 돼요. 자,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이제 요 위에 있는 게 있고 밑에 있는 게 있는데 위에 있는 걸 보세요. 위에 있는 거 두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자, 의사는 내부에 있는 생각이죠. 그걸 표시한 거죠. 그러면 자기가 마음 먹은 거하고 표시한 게 맞아야 돼, 틀려야 돼요? 맞아요. 같아야지. 그 정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의사와 표시가 일치가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이 의사표시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니까 의사표시 한 사람 자유롭게 결정해서 표시를 해줘야 돼요. 예? 누군가한테 속아서 한다든지 누가 협박해서 하게 되면 뭐가 문제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자라고 그래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이 되려면 하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자, 결국 이제 이렇게 다 이런 걸 법에서 요구하는 이런 걸 다 갖춰져야 겨우 드디어 이제 자기네들이 원하는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권리변경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법이 그러니까 이렇게 쫙쫙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훅 계약했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것들을 하나씩 이제 살펴보실 거라고 이제. 예. 자, 이제 살펴보기 전에 이제 뭘 얘기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아까 물권법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뭐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요? 법률행위 10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법률행위가 지금 기본적으로 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럼 법률행위를 이제 구체적으로 쪼개서 설명해야 되겠죠? 자, 그 순서가 그건 거예요. 그럼 맨 처음에 그 법률행위 뭐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당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민법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 당사자가 이제 권리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런 사람이 누가 있고 의사 능력이 설명하고 그런 행위 쭉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법조문도 있고. 자, 그런데 다행히도 요 당사자는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빠집니다. 민법에는 있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개념 간단히 잡고. 그럼 당사자 다 설명했으면 이제 뭐 설명할까요? 목적으로 들어가겠지. 그렇게들 하는 거예요. 그럼 목적은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할까요? 이 네 가지를 쭉 이제 하나씩 또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그럼 이제 목적 다 끝났으면 이제 뭐 들어갈까요? 의사표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모든 교재가 이렇게 돼 있고 민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넘어가시게 되면 130페이지 보니까 그 밑에 5번에 당사자 능력이라고 나오죠. 자, 법률행위를 설명하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당사자. 근데 이건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돼야 한대요. 안 되니까 간단히 보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당사자 간단히 얘기하고 오른쪽 131페이지 보니까 다시 이제 큰 목차가 이제 중간 목차가 바뀌면서 법률행위 뭐에 대한 얘기를 한다? 목적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목적은 몇 개 얘기한다고요? 4개, 이제 4개를 또 쪼개서 얘기하죠. 그래서 첫 번째 1번 목적의 뭐? 확정. 두 번째 목적
가능. 넘기면 세 번째 목적에 적법. 그다음 133페이지 목적에 사회 타당성. 그래요. 여기부터 이제 우리 시험범위에 해당되니까 이제 장황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목적에 대해서는 보통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매년 문제가 나오는 파트죠. 무슨 얘기 되시죠? 예. 그럼 이제 목적이 어디까지 들어갔냐면은 이제 136페이지까지가 목적이에요. 됐나요? 자, 그럼 목적 다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다음 뭐 들어가야 돼? 의사표시. 그러니까 오른쪽 들어가니까 이제 비정상적 의사표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의사표시에 대해서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이렇게 쭉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도표를 그려드린 이유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뭐 또 이거 필요한 것들 있고 하니까 요 구조를 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라고요. 이게 숲이라고 숲. 자, 이렇게 하시고 좀 쉬었다가 저도 어제 잠을 못 자니까 아주 그냥 확 올라오는데 좀 쉬었다가 찬바람 좀 쐬고 이건 지우지 마시고요. 예, 그러고서 이제 요 당사자부터 진행을 좀 하도록 하죠. 좀 쉬세요.